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전 보도된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 대한 갑론을박이 거셉니다. 자, 1타 시사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빈 방문 전 보도된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참 얘기가 많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발언이 바로 일본 관련 내용인데요. 유럽은 수차례 전쟁을 하고도 미래를 위해 당사국끼리 협력할 방법을 찾았다. 100년 전의 일로 일본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최초의 보도가 됐는데 야권 등이 강하게 격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속보를 읽은 내 눈을 의심했다. 일본 총리의 인터뷰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주어를 생략한 채 해당 문장이 사용됐다. 번역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오역이다. 그 주어라는 것은 꿇어야 한다는 것은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 최초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그 얘기도 논리가 나중에 깨지게 되죠. 자, 국민의힘도 저렇게 번역 과정에서 오역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습을 하려고 했던 걸 보면 이 발언 자체가 진짜였다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최초에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신인 것 같아요. 네. 이것이 단순히 인터뷰상의 실수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작정하고 했다는 생각이거든요. 이 100년 전의 일로 일본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점에 방점을 찍어서 보면 소신인 거예요. 네.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혹은 무릎을 꿇을 필요가 지금 있을까?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이 작정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아베 정권 이전과 이후로 한일 관계를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역대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만큼은 일본이 큰 소리 치질 못했거든요. 네. 그 계기가 위안부 증언이 나오기 시작한 이후에 일본 정부가 합법적인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서 일본 군부의 위안부 개입이 있었느냐 이것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개입이 있었다라고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고노다마를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베 정부 들어서 고노다마에 대해서 재조사를 지시를 해서 한일 정부 간의 정치적인 협상의 결과라고 왜곡을 시켜버립니다. 네. 그 뒤로 한일 관계가 과거 기조하고는 완전히 뒤바뀌게 되고 아베가 전쟁할 수 없는 나라에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다시 말해서 보통 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우익적 행보를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일 관계가 늪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네. 따라서 100년 전의 일로 일본이 사과를 해오다가 아베 정권 이후로 완전히 이게 우회전해 버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과는 기정사실이고 제가 얼마 전에 공개를 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일본 관계에서도 이 전권 라인으로 협상 라인을 가동을 해가지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했어요. 아베가 정권 라인의 협상 결과를 걷어찼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일본 정부에서 협상안을 갖고 왔는데 그 협상안도 사과를 전제로 한 협상안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일본 총리가 얘기하듯이 그것도 과거 총리가 아니고 아베 총리가 얘기하듯이 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를 못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은 수차례 전쟁을 하고도 당사국끼리 협력할 방법을 찾았다. 그것은 독일을 예를 들면 독일은 수차례 이 전범국가 독일은 사과를 했고 절절한 사과를 했죠. 그리고 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했거든요. 일본만 예외고요. 일본도 강제징용 문제나 등등등에 대해서
이 미쓰비시나 전범 기업들이 보상을 했어요. 네. 한국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거는 역사를 왜곡한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버린 거죠. 네네. 일단 뭐 주어를 생략한 채 뭐 우역이었다 이런 주장을 국민의힘 측에서 하니까 아예 그 인터뷰를 직접 했던 워싱턴 포스트 도쿄 지국장이죠. 미셸 이에히 이분이 뭐 한국어, 영어 다 능통한 당연히 분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원문을 공개했습니다. 번역 오류가 없다고. 이렇게 되면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그 논란 이게 또 반복이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 원문을 보면 윤 대통령이 영어로 말한 게 아니라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저는 주어가 분명히 저거든요. 네. 저라면 윤 대통령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다수가 예.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소신이에요. 네. 그래서 국민들하고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예. 지난번에 소위 말해서 바이든 날리면 문제로 온 국민을 난청으로 몰더니 이번에는 오독으로 또 모는 거예요. 듣기 평가들 열심히들 하셨죠, 그죠? 그래서 네. 이것은 아마 여권 내에서도 아마 화들짝 놀랄 만한 일이 발생을 했고 네. 지금 정권 초기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작정한 발언에 대해서 지금 덮기 급급한 거죠. 작정한 발언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더 생각하시는 이유가 최 전 수석께서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특히 이런 아주 중요한 뭐 인터뷰 같은 경우에 사전에 당연히 질문지도 갈 것이고 어떤 답변을 해야겠다라는 준비도 당연히 하고 들어갈 텐데 즉흥적으로 물어본 것도 아닐 거고 즉흥적으로 나온 답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국내 언론과의 기자회견도 마찬가지죠. 네. 보통 대통령의 기자회견 일정이나 예. 인터뷰 일정을 잡으려면 상당 정도 오래전에 이미 일정을 잡고 그다음에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입수를 하게 되고 예. 그다음에 준비를 하게 됩니다. 미국과의 미 정상과의 회담은 정상회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해당 시기에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는 정말로 이 토시 하나까지 다 준비를 참모들과 함께 하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여기서도 거쳤을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한 거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것은 작정하고 한 것이다. 이 점이 하나 주목할 만한 일이고요. 또 하나는 이 외교안보 참모들을 포함을 해서 정무수석, 홍보수석 전부 다 이 인터뷰 준비에 참여를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도 이런 인터뷰를 했다는 것은 다른 참모들은 대통령의 저 생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 내지는 교정을 주장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거고 대통령의 이런 생각하고 주파수가 똑같은 사람만 이 인터뷰를 준비하는데 저는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게 김태호 처장 같은 네네. 사람이죠. 차장 같은 사람이죠. 그 작정과 소신이라는 표현 하셨는데 이게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또는 대통령실이 뭐 충분히 준비를 한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라면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고 국민 감정과는 다르기 때문에 뭔가 분노하거나 화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럴 사안이라고 전혀 예측을 못했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그냥 밀어붙인 걸까요? 저는 대통령이 얘기를 특히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얘기를 누차례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마치 정말 이 결단을 한 것처럼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번 인터뷰에서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생각과 뜻이 어디에 있든 간에 이거는 밀어붙이겠다는 얘기고 자기의 소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도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국민들을 넘어서서 국민들을 딛고 설 수 있는 권력이 아니라는 것을 애써 무시하거나 모르고 있는 일이죠. 네.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제가 정권 초기부터 대통령이 너무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너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의 외교관뿐만이 아니고 하나하나 역사인식이라든가 국내 현안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거칠고 오른쪽에 가 있어요. 너무 우편향도 있다. 예, 그런 것을 소위 대통령의 추진력,
돌파력, 또 소신,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러다가 역사적 결단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위험한 지경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인기에 연연하라는 말과 국민들의 감정을 좀 들여다보고 어루만지고 공감하라는 건 아주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역사를 왜곡하거나 예. 또 국민과 역사의 뜻에 거슬러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국민과의 엄청난 충돌이고 역사와의 엄청난 충돌이에요. 이것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그냥 뭉개고 간다? 예. 이것은 아마 재앙적 상황을 네. 대통령의 생각이 초래할 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 가운데 또 하나 좀 살펴볼 주목할 만한 발언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한국의 안보 불안이 너무 긴급해서 일본과의 협력을 미룰 수가 없었다. 이 이야기인데, 자, 한일 관계가 냉전 기간을 오래 거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오히려 전문가들은 뭐 큰 타격이 없었고 별 문제가 없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근데 과연 윤 대통령의 시각처럼 안보 문제가 과연 일본과 저렇게 심각한 거냐, 이 한일 관계가 개선이 안 되고는 한미 동맹 강화가 환상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시각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요 크게는 네, 한미 동맹은 당연히 강화되고 또 지켜져야죠. 그 가치를 훼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외교라는 것은 국익을 전제로 하는 전쟁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이해하고 우리의 이해가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의 기조를 유지하고 강화해 가면서도 우리의 국익에 배치되지 않는 외교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형편에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네, 역대 정권이 다 그랬습니다. 보수 정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특히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을 설득하고 네. 때로는 미국에 버티면서도 우리의 입장을 관찰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 정권은 그러면 보수 정권, 진보 정권 할 것 없이 왜 그런 기조 속에서 외교 정책을 폈나요? 한일 관계를 가져갔나요? 안보 불안에 대해서 외면해서 그랬나요? 대한민국 한반도의 형편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국익을 전제로 매우 다각적인 외교, 중충적인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보수 진보 정권을 불문하고 한일 관계나 또 미국이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파병이나 또 예를 들어 지금 인도 태평양 이 정책에 함부로 말리지 않는다거나 또 MD 미사일 방어막에 안 들어가거나 이거 보수 진보 정권 똑같았습니다.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줄타기잖아요, 그죠? 그게 네. 우리의 운명과도 같은 예.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애써 짓밟고 무시하고 마치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보수 정권하고도 다른 이단 정권 같은 거예요. 저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네. 뭐 안타깝게도 순방 때마다 뭔가 문제들이 있어 왔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설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방 리스크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뭐 순방 가기도 전에 나온 그런 문제고요. 또 공공연하게 이제 순방 뒤에 지지율이 떨어졌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번 미국 국빈 방문 역시 시작부터 이 외신 인터뷰 때문에 참 논란이 뜨거운데 과연 순방 징크스, 진짜 순방 5박 7일간 이제 본격적으로 일정이 시작이 됐는데 일단 뭐 넷플릭스 투자 뭐 좋은 소식 들어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별 탈 없이 좀 희망적인 소식들을 갖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이미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출국하기 전에 그로기 상태가 돼버렸다고 봐요. 이미 그러기 상태다. 네, 우선요 미국 순방 전에 일어난 일만 하더라도요 일단 미국에서 반도체 청구서를 그냥 들이밀었잖아요. 순방 전에 미국의 안보 전략에 우리가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빨려 들어가더라도 경제적 대가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미국 반도체를 중국에서 거부하면 그 빈자리를 한국 반도체가 메꾸지 말으라고 미국에서 반도체 청구서가 왔어요. 전기차 7,500불 크레딧도 빠졌잖아요, 우리 차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 다음에요, 러시아에 대해서 괜히 건드렸잖아요. 아무 이유 없는 거예요. 거기도 또 역사의 곡이 들어갔어요.
과거에 우크라이나가 우리 파병했다고 그런 근거 없는 얘기를 하시면서 러시아를 건드렸어요.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도 역대 정부가 대만 문제만큼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했죠. 네.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하고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래서 불장난하다가 불타 죽을 것이다라는 중국의 반응을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 때문에 우리가 그 반응을 지금 목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이것까지 합치면은요, 출국 비행기 타기 전에 국민이 트라우마 걸릴 정도로 지금 그렇기가 되고 지금 간 거예요. 그러면 귀국 비행기 탈 즈음에는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계산서를 보게 될 거기 때문에 하여튼 출국 비행기, 입국 비행기 탈 즈음에는 하여튼 온 국민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이미 그렇게 상태로 정상회담에 임하기 때문에 저는 손익계산서가 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정상회담 전에 안보실장을 잘랐잖아요. 교체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외교비서관, 의전비서관, 청와대 부대변인 싹 바꿨거든요. 보통은 순방 전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교체 생각이 있어도 다녀오셔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형식과 내용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안보실장, 새로운 이 외교비서관 여기서 아무리 충실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없었다. 그런 점에서는 이것은 안 봐도 뻔하다. 그리고 이미 출국 전에 그렇고 장타가 됐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